직원을 폭행하고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았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체포됐습니다. 폭행죄와 강요죄, 동물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과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전격 체포된 양진호 회장, 심야 조사를 거부했다고 해요. 네. 이런 경우가 흔한 상황입니까? 원래 심야 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동의할 경우에 같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뭔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도되는 과정들을 추이를 살펴보면서 특히 또 변호인의 아마 조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좀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자체가 불법적이라거나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내가 조사를 장기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야 조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전격 체포된 직후에 포토라인에 서서 말이죠. 양 회장, 공분을 자아낸 것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런 얘기들이나 인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공분을 많이 자아내게 했던 것들이 그런 영상들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공개가 됐고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할 뜻을 밝히고 있고 혐의 사실 자체가 워낙 명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해서 아마 실익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이거는 아마 100% 합의를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형량을 많이 줄이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바로 했을 겁니다. 네, 폭행과 강요 포함해서 혐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많죠. 합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많죠. 네. 그중에서 이제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 성폭법 위반 혐의도 있고요. 또 폭행이나 강요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도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뺄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폭행이나 강요 같은 것들은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당연히 말씀하신 성범죄와 관련된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부분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거란 겁니다. 네, 한 대학 교수가 집단 폭행을 당했었는데 이 폭행을 당한 것이 말이죠. 그 마약을 흡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혐의를 덮기 위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집단 폭행을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폭행을 당했던 전직 직원이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직 교수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도 내가 그때 굉장히 강한 각성제를 복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가 있고 또 전 헤어진 아내의 진술도 상당 부분 마약을 했다 내지는 대마초 같은 것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라 영장에 적시를 했어요. 마약 관련 법률을. 그러면 아마도 뭔가 진술 외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택과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있었고 한 40여 명의 수사관들이 파견이 돼서 이 부분에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소명 자료 정도는 확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상황이 아니고 몇 년 전 상황인데 마약 흡입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모발 검사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일 것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마약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한 번 시작을 했을 경우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어느 정도 조사 계속해서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아마 경찰에서는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 자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적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해서 불법 영상물을 직접 올렸다는 그런 사실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가 집중되겠죠. 원래 처음 경찰에서 이 사건이 여러 가지로 폭행으로 알려지기 전에 경찰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이 부분의 수사에 착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2차례가 있었고 단순하게 이걸 몰라서 방치를 했다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른바 헤비 업로드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을 해가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직원들을 시켜서 평소에 독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아이디를 써가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 아예 그 부분들을 방치를 하고 올렸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류에 따라서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성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무거운 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국세청과 공조를 해서 말이죠.
비자금 조성 여부 네. 그리고 자금의 흐름도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 양 회장이 얻었다고 하는 회사의 수익보다 양 네. 회장이 이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로 건너간 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아니면 음란물을 통해서 딱히 외부에 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유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수수료를 모으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단순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영상에 따라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상에 어떻게 보면 관리 비용 같은 것도 거의 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 탈세를 했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그 부분이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국세청과 연결을 한 겁니다. 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속될까요? 구속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있죠. 혐의 사실도 워낙 많기 네. 때문에. 하지만 저는 꼭 짚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법정이 그렇게 높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법정형이라 봐야 한 5년 정도인 거거든요. 불법 영상물 그게 한 5년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약도 5년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공분을 세안했던 갑질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처벌이 없어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질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형사법 체계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뭐 합의를 하면 또 형량이 낮아진다거나 뭐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학 교수를 집단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다시 진행된다면 이 부분은 좀 형량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폭행이 아니라 진단서 같은 것들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상당히 폭행도 정도도 가혹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해죄가 적용이 된다면 조금 폭행죄보다는 높이 법정에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재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